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20일 오전 9시 8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여러분 레벨을 한 단계 올려드릴게요. 자, 이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 자료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석사급도 아닌 것 같고 한 박사급, 박사 수조급, 박사 과정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예전부터 다 유튜브 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거 강의를 링크를 제가 나중에 해드릴 테니 이거 강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걸 지금 강의를 보셔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 그리고 참고적으로 러시아 루브라 이 강의 때 제가 50% 회복하니까 사야 된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 회복을 했었어요. 50% 단기적으로. 그때 여행 갈 사람은 러시아에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사놔야 된다 이때. 그리고 바로 폭등했단 말이에요. 이틀인가? 왜? 왜? 왜 내 말이 계속 맞아 들어가냐? 세상은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것뿐이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미국 허드슨 연구소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막 강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미국 허드슨 자료. 이 강의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보세요. 그거를 쉽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비싼 강의예요. 이거 이런 거는 조회수가 270이 밖에 안 되지만 지금 회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영상은 넘기기를 하지 마시고 꼭 보세요. 꼭 그렇게 해야 이 글로벌이 매크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흐름을 알아야 그 다음에 주식이 오르니 내리니 비트코인이 오르니 내리니 그 물기를 정확하게 딱 보고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 강의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할 거예요. 맞죠?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 역정보 흘려가지고 여러분 돈 털어먹을 수도 있잖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라고. 내가 바라는 거는 꼭 봐야 돼. 꼭 그냥 틀어놔. 자, 이거 꼭 보세요. 왜 그런지. 자, 여기서 보면 러시아 SPFS 시스템이랑 중국 CIPS 시스템 이 협약이 뭐냐면 중국의 CIP 시스템 결제 시스템이랑 러시아 SPFS 시스템이랑 금융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스위프트 국제금융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루브라를 배척을 시켜도 러시아 루브라가 버티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와 관련 추가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우선 브릭스 국가. 자, 이 브릭스 국가. 브릭스 여기 있다. 여기. 브릭스 국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국가가 있으니 그게 이란입니다. 최근에. 이거는 이제 그 문헌상으로 그렇고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플러스 알파 한 개 국가가 추가되어 가니 그게 이란입니다. 이란. 그 강의 또 제가 했죠. 얼마 전에 러시아, 이란, 그 다음에 인도, 중국 이 금융 그거 대외 그 협약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서 수출한 가스와 우랄 석유 이런 거를 이란에다가 송유관을 연결해서 이란에서 인도와 중국으로 또 송유관을 연결해서 전 세계에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와 중국이 그 싼 가격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러시아산 우랄 석유를 쓸 수 있는 그런 큰 흐름이 나와 있다. 말씀드렸죠? 그 큰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중동에서 석유가 수출이 되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씁니까? 인도와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셀가스는 미국 자체적으로도 많이 쓰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동에서 생산된 이 석유를 누가 가장 많이 쓰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는 인도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이 두 국가와 협정만 딱 맺으면 어떻게 되죠? 탈달러화 시스템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브릭스 국가는 탈달러화에 바로 성공은 못하지만 큰 달러 중심의 세계 패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흐름이 보이시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강의를 했죠. 2035년인가 30년인가 그때 되면 우선 미국 연구 자료로는 미국이 경제 대국 1위가 아니라 중국이 경제 대국 1위가 된다. 그게 2030년에서 35년. 왜 그런 논문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이 다 보이시죠? 이 강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강의 드리는 이 캠브리지 대학교 논문 자료를 보시면 이 그런 세부적인 게 또 나왔어요. 이게 보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해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캠브리지 대학교 나와요. 여기 캠브리지 대학교 나오죠. 그러면 여기 PDF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캠브리지 대학교 논문이 나옵니다. 확대를 하시고, 수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정하고 싶은데 뭐 수정 내가 잘 못하는지 수정은 안 돼. 이렇게 해서 논문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든지 아마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94페이지라서 이거를 1시간 안에 읽으려면 제 아무리 영어 잘하는 박사래도 그냥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읽는 게 빠르겠죠, 속도가. 그래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구글 번역기에 여기 문서 누르시고 그 다운받은 파일을 찾아서 땡기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폴더 열기라 해서 딱 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알죠? 제가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논문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예요. 100%는 안 맞는데 이제는 한 95% 정도 다 맞아요. 핵심은 뭐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그 말하는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 쭉쭉 서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다 읽어 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도 바쁘시니까 서론 쭉 보세요. 대충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렇다. 브릭스 5개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브릭스 국가 중심으로 해서 탈달러화 하려고 한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들. 이네들은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고 중국과 이제 체결이 되어 있죠. 금융 체결이 되어 있고 경제 동맹 그런 부분도 있고. 탈달러화에 도전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중요한 게 CIPS라는 게 나와요. 컨트롤 F. 저는 다 봤거든요. CIPS 딱 누르면 나오죠.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CIPS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거는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CIPS 여기 나와. CIPS 통해 글로벌 은행은 여기에 위안화 정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여기 위안화 거래를 직접 거래를 청산할 수 있다. 이 말이 위안화를 바로 쏴버려도 된다는 거죠. 이 브릭스 국가들끼리 러시아에서 러시아 루블화를 중국에다가 바로 쏴도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어떤 그 화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금융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강의한 거. CIPS. 그 다음에 러시아 SPFS라는 것도 나와요.
그 내용도 나옵니다. FPFS SPFS F가 아니라 SPFS 나오죠. 러시아는 2014년부터 금융 메시지 전송 시스템 쭉 나오고, 러시아 SPFS 시스템 여기서 강의한 거, 이 시스템은 스위프트에 대한 러시아의 유사체입니다. 이 스위프트 국제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러시아가 만든 시스템이란 거예요. 미리 언제? 2014년부터 준비를 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압박할 걸 대비해서 2014년부터 준비를 해놨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거 나와있죠. 중국과 SPFS 시스템, 러시아 중심의 SPFS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 강의를 이때 다 했죠. 3월 2일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란은 SEPAM이라고 합니다. SEPAM 시스템을 통해서 러시아와 이란은 또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체결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논문을 읽어보면 언제부터가 중요하냐면 이 끝부분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어디 갔지? 한 이쯤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 이거는 뭐 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차트가 몇 개 나오는데 어디 있더라? 러시아가 미국 국채를 지금 막 던지고 있다. 중국도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다. 그 말씀드렸죠.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일본마저도 YCC 컨트롤 때문에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 내용도 같이 나옵니다. 금 보유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브릭스 국가예요. 브릭스. 여기다가 플러스 이란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란. 여기다가 플러스 이란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 브릭스 어떤 SDR 그 비상인출권이죠. 국제 SDR 바스켓에서 이게 이네들이 차지하는 비율값,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뭐 SDR에서 한 6.4%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최근 유로 신흥시장에서 미국 달러보다는 유로화가 조금 중요시 여기되고, 신흥시장에서 뭐 러시아 루블화도 우선은 큰 흐름상은 중요시 수출 요인데, 2013년 이후 러시아의 수출 거래에서 달러 사용 감소도 뭐 이런 거 보세요. 그냥 중국에 대한 러시아가 중국에 뭔가를 수출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했던 그 전에 화폐가 그전엔 달러를 많이 썼는데, 검은색 달러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달러를 많이 안 쓰고 유로화를 많이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분기까지, 지금은 2022년 2분기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까지 그랬다. 달러를 어차피 점점 안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유로화를 많이 써서 중국한테 유로화를 많이 줬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브릭스 국가가 이렇게 했을 때 달러화를 붕괴를 시킬 수 있냐? 달러화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미국 중심의 달러의 기축통화 이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금은 발생되는 달러의 문제점을 충당시키는 그런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보조적 역할의 개념이지만 이 브릭스 시스템이 브릭스 국가에서 만든 그 중국 중심의 CIPS와 러시아 중심의 SPFS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 미국이 그 스위프트 제재를 가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야. 근데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그 전부터 한 5년 정도부터 연구가 되어서 이제 이게 정착화된 거예요.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도입을 한 거야. 그 전부터 만들어진 건데 이제 미국의 압박이 동기부여가 돼서 두 국가가 손을 잡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잠시 화면을 일시 중지하고 이렇게 글자를 적어서 한눈에 팍 들어오도록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적었거든요. 지금 현재 글로벌은 이렇게 심플하게 금융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국제협약 빼고 금융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축통화 달러가 있고 이 달러가 원활하게 국제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위프트가 있습니다. 국제거래, 국제결제 시스템. 이게 브뤼셀에 있어요. 브뤼셀에. 이 기구가. 어쨌든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미국 측의 금융 압박으로 사용한 첫 번째가 스위프트 제재예요. 스위프트 제재.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는 탈스위프트화가 되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뭐라고 하냐? 나 신경 안 써. 노 프로블럼. 왜? 어차피 우리는 그럴 줄 알고 준비를 다 해놨어. 5년 전부터 시스템화에서 다 세팅은 끝났고 너가 우리를 쪼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제 도입만 하면 돼. 그게 중국은 CIPS 시스템이고 러시아는 SPFS1라는 SEPAM. 그 다음에 인도 브라질은 이런 용어가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차이나 CBDC 그거 작년에 다 강의를 했죠. CBDC가 돌아가고 올 1월 1일 때 그 중국 무슨 올림픽이야? 베이징 올림픽입니까? 동계 올림픽입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CBDC를 본격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CBDC를 맞죠? 러시아는 CBDC 언제 나온댔죠, 제가? 러시아도 23년 6월경에 러시아 CBDC가 나옵니다. 한국은 언제 나옵니까? 한국은 이제 그거 테스트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한 25년쯤 되면 대중화되는 게 25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국가기관이나 어떤 이 테스트 배드 되는 그런 지역에서 사용하는 거는 24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기축통화가 있는데 기축통화의 달러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머지 국가가 갑자기 달러가 없어. 달러가. 그러면 달러를 뺐어야 되는데 뺐으기도 문제가 돼. 맞죠? 그럴 때는 SDR 비상인출권 이 바스켓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한국도 최근에 포함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비상인출권에 있는 돈을 빼서 잠시 쓰는 겁니다. 자, 이 스위프트는 그 국제결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화살표, 보라색 화살표는 뭐냐면 스왑입니다. 스왑 체결. 국가 간에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한국은 캐나다와 스왑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 그 다음에 뭐 일본, 미국 등등등등 많죠. 스왑 체결이 되어 있고 이게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스왑 체결이 되어 있고 중국은 브라질과도 스왑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합 체계를 이네들이 이 브릭스 국가가 하는 이유는 달러가 그 석유 거래할 때 차지하고 있는 그 점유 부분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하면 상대 쪽에서 풍선 효과로 더 캐파를 늘리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네들끼리 수합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오는 거는 중국 중심으로 중국이 러시아와 수합 체결했고 그 다음에 브라질까지 수합 체결을 한 상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이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 논문 자료에서 가장 유의시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봤을 때는 이런 중국이 생각하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미국 달러에 대한 바로 위협적인 건 아니다. 오히려 보조적 달러 중심의 이 금융 시스템이 돌아감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이네들이 보조적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즉 이 캐파 이네들 브릭스 국가가 캐파가 늘어나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위협이 된다. 그래서 경각심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 경각심.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논문 자료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브라질 CBDC도 나오겠죠. 브라질이 이 CBDC를 발행하는데 뭘 기준으로 발행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CBDC를 발행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즉 코인은 제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역사적으로 세 번의 대폭락이 있었고 역사적으로는 세 번의 코인이 대폭락이 있었고 그 다음 네 번째 대폭락이 되고 있는 상황.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27년까지 봤을 때는 지금 코인 사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지금. 하지만 더 내려가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지금 올인하는 것은 코인에 지금 올인하는 것은 미친 거다. 지금 사시고 싶으면 한 5%나 10%만 사시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내려가면 조금씩 이제는 조금씩 추매를 해야 될 시기.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하나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올해는 2천만 원, 1비트코인이 2천만 원일 때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종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